그리고 또 이제 지난주 댓글 가운데, 말씀을 주신 분이 계세요. 11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양심선언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천안함에. 그래서 저는 그럼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 무엇일까요? 네,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이랬습니다. 존경하는 신상철님, 남자끼리 사랑하면 안 되지만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팩트를 설명해도 수긍 못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11년이 지났는데 아직 양심선언 또는 폭탄 발언을 하지 않는 건 참 의아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죠? 다들 의아하시죠? 그죠? 아무리 관리를 한다 해도 어느 조직이나 분명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듯 한데 어찌 이리 오래 가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신상철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 선생님 격려와 응원 말씀 감사합니다. 11년이 지났는데 양심선언 또는 폭탄 발언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 궁금하시죠? 심지어 과거 그 엄혹했던 시절에도 진실을 말하고 밝히는 용기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왜 지금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 이유는 참으로 단순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듯하여 이번 주 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꼭 갖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이 바로 이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자, 1987년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 물고문 도중 질식사 이 최초 보도가 동아일보에서 터졌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조중동의 동아 아닙니까? 예. 누가 이 보도를 했을까요? 깨어있는 기자가 한 거죠. 그때 그 시절 동아일보에는 깨어있는 기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보도가 된 겁니다. 그로부터 쫙 퍼져나가서 일파만파 모든 언론들에 쭉 퍼져나가면서 그 사건은 커졌습니다. 그죠? 국민한테 1차적으로 알려진 것이죠. 팩트가 드러난 것이죠.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에 있어서 법의학, 그죠? 법의학이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요. 사실 그 시신을 검안한 의사 분의 그 증언, 그것이 그대로 또 미디어를 타고 나오면서 언론통에 나오면서 국민들이 분노했죠. 시체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법의학. 예. 그럼 천안함 때는 없었나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천안함 어뢰폭발 가까이 있었던 시신 사인이 익사. 보도가 안 나간 거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천안함에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전원, 예, 익사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시신을 검안했던 의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밝혔잖아요.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익사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자, 그러면 천안함 사건에서 자, 그럼 1960년에 또 거슬러 올라가서 이주열 열사, 그죠? 예, 최루탄, 예, 맞아서 마산 바다 앞바다에 떠올랐던 이 최초의 보도는 부산일보에서 그 당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부산일보에서 특종 보도를 했는데, 4.19 도화선이 된 사건이죠. 이주열 열사, 최루탄 맞아 돌아가셨던, 예, 그 부산일보 허종 기자가 특종 보도를 부산일보에서 하고, 중앙 언론까지 그대로 쫙 일파만파 퍼졌던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4.19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2010년 천안함 사건은 과연 1960년에 이주열 열사 때 그 보도된 내용 또는 1987년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그 보도 내용보다 적을까요? 아닙니다. 10배, 20배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만큼 확산되지 않고 또 그것이 알려지지 않고 그럴까요? 자, 일단 제가 한번 볼까요? 최초 상황이 9시 15분에 있었다는 상황 기록을 제보한 관계자가 있습니다. 군인이 있습니다. 9시 15분에 최초 상황이 있었다. 네.
그 최초 상황 기록표를 MBC에 제보한 사람이 있습니다. 해경은 77이 좌초했다는 공문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언론에 유포가 됐습니다. 해경 내에도 좌초로 보고받았고 좌초로 출동했다라는 사실이 있다는 걸 공문이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병영도에 있는 해도고 선장은 해군이 좌표를 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토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얘기가 나와도 왜 우리는 멍하게 있을까요? 자, 최초 보고는 좌초라고 보도가 나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나온 그런 공문도 있고, 이렇게 많은, 그 다음에 법정 증언도 있고요. 천안함 침몰이다, 좌초했다라고 얘기한 것도 있고요. 자기들 기록, 국방부 조사보고서에서까지도 기록을 해놓고 있고, 전투정보관 역시도 백령도 근해 좌초라고 얘기한 것이 있고요. 그럼 해경의 보고서, 이원보 존대장은 아예 가족들 앞에서 브리핑까지 합니다. 좌초했다고.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가족 이용기 씨는 법정에까지 나와서 증언을 하고, 어디서 좌초했냐고 물어봐서 그 좌표까지 찍어서, 이 지점에서 좌초했다고 하더라. 항해를 책임졌던 당직 사관이 라고 언론까지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진실의 단계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정부는 북한 개입 가능성 낮다고 초기에 얘기를 하고, 심지어 주한 미군조차도 북 개입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다는 등등의 수많은, 겨우 한 단락만 해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내용들이 존재하는데 왜 계속 저들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효하게 이어져 올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첫째는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 언론에서 어떤 시각에서 그것을 보도하는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죠. 우리 지금 작년부터 최근 2년 동안 사법개혁이, 검찰개혁, 사법개혁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많은 우리가 노력을 했죠. 많은 시간을, 또 많이 봤죠. 근데 사법개혁, 검찰개혁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큰 규모가 언론개혁입니다. 이미 인터넷 시대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뉴스를 종이신문이 아닌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메이저 신문이 보수화된, 수구화된 메이저 신문이 국민의 70%, 80%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현실이, 오죽하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보수 매체가 70%를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러니 중앙일보라도 왼쪽으로 더 가야 된다고 했던 게 2000년도 초반입니다. 근데 홍석현 회장 주미대사 발령까지 나고 했다가 그 엑스파일 그 건 터지고 하면서 정권하고 또 그 당시에 틀어지면서 또 보수화의 길로 치달아 갔던 것이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만은, 2000년도 초창기에 중앙일보 홍 회장이 그 얘기를 직접 간부들 회의에서 그 말을 할 정도로, 저는 그거를 직접 거기 있는 편집국장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었거든요. 홍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당시에 디지털 국회라고 하는 그 코너를 맡았던 최일 부국장께서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홍 회장님이 이번에 출장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셔서 깜짝 놀랐다고. 그럴 정도로. 근데 지금 현재 조중동 신문으로 우리 가족분들 중에는 조중동 신문 받아보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은 그 종이신문의 대부분이 인쇄가 끝나자마자 박스떼기로 그대로 어디론가 가서 계란 판 만드는데 제일 많이 쓰인다고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미치는 영향보다도 그들이 언론으로서의 권력을 구가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지속되고 있는 한,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세력들이 있는 한, 그리고 국회의원 책상 위에 제일 앞에 조중동 신문이 제일 먼저 자리하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들의 절반이 초선이고 그 초선 의원 절반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듣지 않고 있고 오히려 조중동에 무슨 기사가 났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한 진실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힘을 갖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언론이 보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은 검찰과 경찰의 사법기관의 수사 의지, 그거를 딱 위법적인 게 나오면 그대로 자꾸 수사를 해서 그대로 맞아가면 만들어진 결과는 또 언론들이 보도하잖아요. 근데 경찰과 검찰이 사법기관의 수사 의지 자체가 없으면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실체적 사실을 밝히려는 정권의 의지, 이 의지가 없으면 또 그대로 묻혀버립니다. 이 1, 2, 3번 단계에서 우리는 아무리 많은 진실과 팩트가 펼쳐져 있어도 그것이 왜 이렇게 진실이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것을 넘어서서 영향력을 미칠 생각은 민중의 분노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쉬운 겁니까? 민중의 분노해야 될 민중이, 상당수의 민중이 그래 이거는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이 사건은 어떻고 이 사건은 미국과 관련되고 이 사건은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이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밝혀지기 어려울 거야 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 네? 이 사건은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의 팩트가 드러나지 않았다, 아니면 양심선언이 없다. 양심선언에 가까운 일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학가 있는 어느 친구가 거기서 있는, 저와 아주 가까운 분의 카페에서 천안함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양심선언에 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우리 언론이나 기자나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하기보다는 정부 또는 군당국, 그 다음에 정보당국에서 먼저 손을 써버리고 그쪽에 입막음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외교적 루트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지에서 전부 무마시켜버리고, 심지어 진보적인 매체조차도 오히려 그쪽에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어려움, 애로사항,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대변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그렇기 때문에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면면이, 이거는 꼭 마치 밑에서부터 서서히 들불처럼 밑에서 계속 활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을 때는 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그 자체로 부력을 갖고 있다는 말을 제가 좀 하는데, 그 자체의 부력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차분하게 가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론 개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언론 개혁, 그 다음에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권의 의지. 그렇습니다.